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기시다나 정치권에서는 평화헌법을 그렇게 개정해서 뭔가 우리가 이 자주국방력 걔네들 예. 말에 의하면 그런 걸 하고 싶다는 주장인 것 같은데 실제 일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이 평화헌법에 자유대라고 하는 걸 넣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평화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죠. 우리가 굳이 이 세계 전쟁에 뛰어들어가지고 뭔가 야욕을 드러내면서 오히려 견제받고 이런 상황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 이런- 일본 국민들은 오랫동안 일본 이제 평화 체제에서 살아왔기 그래서 때문에. 그거예요. 예. 예. 그래서 지난달에 그러니까 그 개헌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대요. 그래서 1일 날 보도를 했는데 이게 3,0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3월부터 4월까지 그 설문을 우편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해봤더니 그 응답한 사람 중에 65% 정도가 그럴 필요 없다. 이렇게 서둘러서 뭐 하려고 하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30%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개헌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위기하고 실제 정치권에서 이걸 끌고 나가는 거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그 예. 부분을 말씀 다 하신 거예요. 예. 그 부분을 조금 왜 이러는지를 조금 더 그렇죠. 예. 일본은 왜 이러고? 예. 일본 애호가인 제가 일본 애호가 일본 애호가는 왜 뭐야? 일본 애호가요? 예. 일본 만화만 보고 아. 뭐 그렇게 자라온 제가 일본 예. 게임만 하고 예. 일본 음악 듣고 뭐 이러면서 그렇구나. 외색에 물든 제가 왜 세계 물들었어? 네, 좀 설명을 드리면은 예. 진일파라 그래, 그냥 진일파라고. 친일파까지는 아닌 것 같고 좀 이상한 것 같아. 결국은 뭐 오타쿠인 제가 예. 뭐 설명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일본의 일반적인 국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했을 때 한 번도 헌법 개정하다가 이 우위에 나온 나온 적이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런 적이 없고 그래서 과거에 일본 사실은 과거의 경우에는 아예 예를 들면은 뭐 PKO라든가 평화유지군이라든가 이런 거 파견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사실 일본이 못했어요. 그래서 대신 돈으로 떼어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상황들이 있어. 그것조차도 정치권에서 논란이었는데 이 논란이 되는 것들을 한 발짝 한 발짝씩 계속 되는 방향으로 해온 게 사실은 일본 정치권입니다. 반대가 있고 그리고 국민들도 동의하지 않고 국제사회도 사실은 국제사회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원래 이 윤석열 정권이 아닌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주변 국가들은 이런 식으로 계속 군사적 대국으로 다시 부활하는 일본에 대해서 계속해서 견제적인 메시지를 내놨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어떤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온 역사가 있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제 왜 하느냐.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고이즈미 신지로가 국민투표 얘기한 거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지금 수를 쓰는 것이거나 아니면 눈치가 없는 거거나 둘 중 하나인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사실은 예. 기시다 후미오의 지금 정치적 처지하고 관련이 있어요. 지금 임기가 끝나는 상황인데 차기 총재를 선출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또 기시다 후미오 입장에서는 뭔가를 영향력? 그렇죠. 영향력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현직 총리가 후임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자 이제 나도 후계자에 대해서 말 좀 합시다 이럴 수는 없고 가장 좋은 소재는 내가 추진하는 정책을 계승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네. 여기서 또 주목해 봐야 되는 게 요 자민당 헌법 개정에 관련돼서 토론안을 내놓은 날이 3일인가 그렇고 3일인지 2일인지 그렇고 그날 2일인지 1일인지에 기시다 후미오의 측근이 있어요. 하야시 요시마사라고 지금 내각관방 장관인데 이 사람이 총재 선거에 또 출마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이거는 후임자 논의에 들어가는 카드예요, 사실은. 요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그러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는 뭘 얘기할 거냐면 한일 관계를 내가 이 정도까지는 진전시켜 놨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오는 총리도 한일 관계 내가 한 거의 연장선상에서 내년까지 쭉 이 내가 해놓은 거의 연장선상에서 한일 관계를 계속 이 뭔가 해나갈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접근할 텐데 그 방향이 뭐냐 그러면 예. 한일 관계를 잘 이제 이 발전시키는 것에 대한 방향은 뭐냐? 일본 입장에서는 일본의 보통 국가와 군사 대국화, 재무장 이 방향이다라는 걸 지금 각인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극우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산케이 신문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사설에서 기시다 후미오에 대해서 뭐라고 썼냐면 별로 그동안 기시다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았어요. 근데 예. 뭐라고 썼냐면 기시다 이번에 바른 말 많이 했다. 만약에 정권이 바뀌면 기시다를 헌법 개정 본부장으로 하자.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지금 또 보도가 나오는 게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한국에 오면은 뭘 합의할 거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제3국에서 유사시에 예. 일본 국민하고 한국 국민이 예를 들면 위험에 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한국, 일본 나누지 말고 다 같이 수송하자라는 내용의 MOU를 맺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서 하마스가 그렇죠. 뭘 쏜다. 예. 그런데 거기는 한국 교민도 있고 일본 교민도 있지 않습니까? 예. 한국 수송기가 가서 일본 교민도 실어오고 일본 수송기가 가서 한국 교민도 실어오고 이렇게 하자는 건데 문제는 이 수송기는 어디 소속입니까? 한국군하고 국적기겠죠. 한국군하고 예.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예. 급할 때는
한국군 수송기하고 일본 자위대 수송기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수송 작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군대에서 간다. 그렇죠. 제 생각에는 이게 군사적 영역인지 아닌지가 애매한 부분부터 사실은 양국이 해나갈 수 있는 기초적인 과정을 밟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 섞어놔 버린다. 그러면은 이런 것부터 시작해갖고 차근차근 우리가 협력을 이뤄나가면 내년이나 혹은 뭐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일본에 대해서 자위대가 예를 들면 거의 군대처럼 앞으로 막 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라든가 이런 걸 하는 것까지도 한국이 인정하는 것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기시다가 일본 내 정치권에서 광을 막 팔면서 자, 후임은 누구여야 됩니까? 이 논의에 가고자 하는 게 반영되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은 아낌없이 주문을 남으로써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아니 우리한테 그리고 좋은 이제- 거는 우리한테 좋은 건 뭐야? 이게 지금 12번째나 만나. 만나는데요. 그래요. 저는 우리한테 이것도 좋은 게 뭐가 깜짝 있겠어요. 놀랐어. 2년 4개월 만에 12번을 같은 사람을 만나. 연애하나? 이거 같은 사람을 이거 롱디야 롱디. 롱디야? 이걸 아니 근데 괜찮아요. 시진핑 총리랄지 아니 우리가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뭐 러시아는 조금 좀 멀었으니까 그렇다고 치면 좀 균형 있는 외교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럼 뭐 자주 만나가지고 우리한테도 좋은 일 있으면 좋겠죠. 근데 12번 만나고 시진핑은 지금 한 번도 못 만났잖아요. 아니 이렇게 만나서 우리한테 좋은 게 하나도 뭐지? 없었지 하나도. 없는데 지금 예. 왜 만나려고 하느냐. 예. 이거 좀 사람들이 궁금해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일본에 대한 감정도 별로 좋지 않고 뭐 최근에 이제 역사관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웠잖아요. 그러니까요. 윤 대통령한테 굳이 뭐 이런 상황에서 기시다가 오겠다고 하는데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이유가 별로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내 정치에도 별로 안 좋아. 네.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예. 일본 내 정치를 위해서 기시다가 오는 거다. 이렇게 아까 김민하 그거는 평론가가 맞는데. 쭉 설명을 해줬잖아요. 그건 맞는데. 근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 일본에다가 신호를 주고 싶은 거지. 기시다 이후에도 어떤 총리가 와도 우리는 그렇죠. 기조가 변하지 않는다. 이걸 일본에다가 신호를 보내줘야 되는 아.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물론 물컵반을 다음 총리가 뭐 채워줄지 안 채워줄지 모르겠지만 그 신호를 일단 일본에다 보내줄 필요가 있고 국내에는 별로 사실 득될 게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물을 들고 오는 게 하나 있잖아. 뭐? 사전 입국 심사제. 심사관 파견한다는 거잖아. 아이고. 그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 예. 일본의 입국 심사관이 한국에 와. 여기서 상주를 해. 우리 심사관도 일본에 가서 상주를 해. 그러면은 아예 한국에서 일본으로 출발할 때 입국 심사를 한국에서 해버려. 일본에 여행 많이 가시라는 거예요. 일본에 딱 도착하면 네. 입국 아무것도 심사 없이 줄줄 그냥 프리야, 쏘잖아요. 프리. 힘들잖아. 네. 그거 안 하고 한국인들은 그냥 패스. 아 내국인처럼. 내국인처럼 해서 일본 내국인처럼. 신분만 확인하고 그냥 쑥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가 그렇게 의미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그거 선물 거는 들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선물하고 보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지만 또 예. 이 말이 일리가 있는 게 예. 사실 현실적으로 일본과 관련해 가지고 나는 100점 100패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통령은 아무런 생각이 없고 우리의 이익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 비굴하게 일본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너무 티가 나잖아요.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